구의 건널비와 부피 시간입니다.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전개도의 모든 넓이를 더하면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구의 전개도는 그릴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미리 그려봤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면을 끈으로 감아준 다음 다시 끈을 풀어 평면 위에 원을 만들면 구의 건널비를 평면 위에 표현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평면 위에 만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인 2r이 됩니다. 이 원의 넓이가 구의 건널비와 같으므로 구의 건널비는 파이 곱하기 2r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파이 곱하기 2r 곱하기 2r이 되기 때문에 4파이 r의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의 넓이의 4배가 됩니다. 구의 부피는 구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의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구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습니다. 여기 구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에 물을 채운 그림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물속에 구를 넣으면 구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겠죠. 그 다음 구를 원기둥에서 빼주면 물이 원기둥의 높이의 3분의 1만큼 남아있게 됩니다. 구의 부피는 넘쳐 흐른 물의 부피와 같으므로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은 구가 꼭 맞게 들어갔으니까 밑면의 반지름은 구의 반지름과 같은 r이고 높이는 구의 지름과 같은 2r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r의 제곱에 높이 2r을 곱해서 구할 수 있고 구의 부피를 구하려면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구의 부피 v는 파이 r제곱 곱하기 2r 곱하기 3분의 2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원기둥 안에 구와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레카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간 원뿔과 구,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 2대 3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르키메데스가 밝혀냈습니다. 이 그림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V가 되고 구의 부피는 3분의 2 V가 됩니다. 이렇게 B가 있는데 B의 각 항들에 3을 곱하고 V를 나눠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를 만들면 1대 2대 3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구를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121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구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를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단면이 원이 나오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구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하는데 이게 121파이와 같다면 r의 제곱은 121이 될 것이고 r은 1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4파이에 121을 곱해야 하니까 484파이가 곧 이 구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에 대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의 지름의 길이가 24cm니까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12cm가 되겠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으로 구하는데 이 반지름에다가 1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2의 세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에서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고 결국 16파이 곱하기 144를 한 게 되겠죠.
144에 16을 곱해보면 6, 4, 24, 6 올라가고 8, 4, 4, 2를 더해주게 되면은 4, 0, 3, 2가 되니까 결국 2304 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에는 2304 파이를 써주면 되겠죠. 다음 34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입체 도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구의 일부분을 잘라낸 것입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의 일부분이 잘려 있는데 여기 잘린 부분에 각이 90도가 되니까 한 바퀴가 360도니까 90도만큼 잘라냈으면 이 위에 있는 반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고 전체 구로 본다면은 8분의 1에 해당하는 부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8분의 1만큼을 잘라냈기 때문에 남는 거는 8분의 7이 남아있겠죠. 이 계산을 하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분을 해볼까요? 4를 한 개 약분하고 2가 남고 여기도 약분을 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16 곱하기 7파이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6은 32가 되고 7을 추가로 곱해주면 224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24파이가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됩니다. 3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60도만큼 회전시킨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도만큼 회전시켰으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3분의 1바퀴만큼 돌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회전체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돌린 부분의 밑면이 60도, 옆면의 넓이는 여기 돌리기 지점 모양이 두 개가 되겠죠. 양쪽에 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 곡면이 생기게 되는데 곡면의 넓이는 구의 건널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밑넓이부터 구해본다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여기다가 360분의 60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 돌리기 직전의 부채꼴은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90도니까 4분의 1에다가 두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9의 일부분은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여기다가 360분의 60인데 이것은 반구의 360분의 60이니까 2분의 1을 추가로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약분을 하면 파이 곱하기 2분의 9 더하기 여기가 6분의 1이니까 약분을 또 하면은 3파이가 남겠죠? 여기도 약분하면은 3이 6, 3, 3은 9가 남으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9파이 더하기 3파이를 하면 되니까 2분의 3과 2분의 9를 더하면 2분의 12가 되니까 6파이가 되고 6파이에 3파이를 더하게 되면 9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구를 이 구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에 넣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다시 구를 꺼냈을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서 구의 부피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이 원기둥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높이는 구의 반지름이 2배가 되니까 8cm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그리고 반지름의 세제곱을 해서 구하니까 이것을 빼주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16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은 128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기둥 128파이에서
4를 4번 곱하면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 나오게 되고 여기 3분의 256파이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분을 해보면 3분의 384파이에서 3분의 256파이를 빼야 되니까 3분의 128파이가 남겠죠. 따라서 36번 문제의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3분의 128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구 안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구의 부피가 36파일 때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구의 부피가 36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은 36파이랑 같겠죠? 파이 약분하고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면은 27이 됩니다. 그럼 9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9 안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있는데 이 정팔면체는 사각뿔이 2개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서 2를 곱해주면 되는데 우선 이 사각뿔의 밑면은 정사각형이 되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9의 지름과 같은 2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뿔의 높이는 9의 반지름과 같은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사각뿔의 밑면을 구해본다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사각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각뿔이 2개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추가로 곱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2 약분되고 3분의 4 R의 세제곱만 남겠습니다. 아까 R의 세제곱이 27이었으니까 이 정팔면체의 부피는 3분의 4에 27을 곱한 것이 됩니다. 약분하면 9가 나오니까 36이 되겠죠. 이 정팔면체의 부피는 36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